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강원입니다. 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주택시장의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수도권의 투기 자본으로 인한 거품이라는 의견과 또 그동안 저평가됐던 강원도 부동산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진단 강원, 오늘은요, 현재 강원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박미자 춘천시 토지평가위원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미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호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길래 호황이라고 하는 거죠? 네. 최근에 한 2, 3개월, 그 앞에 한 3개월 전부터를 거꾸로 올라가면, 네. 가장 쉽게 말씀드리는 32평 아파트 기준,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상승했다. 석달 사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마 가장 이해도가 빠를 것 같고요. 그의 여파로 인하면은 전세 가격 역시도 네. 한 60%, 한 2천만 원 이렇게 상승을 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토지 시장 역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따라서 굉장히 많이 가격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10% 이상씩은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가격만 이렇게 상승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매매도 이렇게 좀 성황리에 거래되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매매가 그렇게 되고 있는 현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아파트일 경우에 춘천 같은 경우에는 입주할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이상 상승을 했고요. 예. 입주를 하지 못하고 전세를 끌면서 한 1년 뒤에 입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상승을 한 거고요. 원주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은 좀 틀리지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입주할 아파트 이것보다는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그 분양가 자체가 그런 것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이균호 카톨릭 관동대 부동산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좀 놀라운 부분이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서울, 강남, 그리고 부산의 아주 극히 일부 좀 고가 아파트 등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가격이 떨어지거나 보합세더라고요. 네. 그런데 강원도만 좀 양상이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상 옛날부터 강원도가 이제 가격이 이제 얼마 정도 오르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만 오른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올라온 상황에서 강원도만 또 특히 지금 다른 데는 떨어지는데 강원도가 보합세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동계올림픽 인프라에 의해서 교통망이 이제 개설이 되면서 모든 부동산은 교통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춘천 같은 경우도 옛날에 전철하고 공동철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강원도가 그동안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저렴했는데 저렴한 것도 있었지만 2006년 이후에 부동산을 공급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도 있었고요. 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강원도가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은퇴자들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네, 표를 갖고 나오시는데요. 이게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예, 법무부하고 그다음에 지역 개정의 이제 통계표를 제가 가져나왔는데 2011년부터 투자한 거 비달표를 보면은요. 제주도는 워낙 월등히 투자가 된 걸로 정도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 27, 그 다음에 강원도가 12, 인천이 9. 이게 외국 투자한 사람들이 인천보다 지금 더 높게 강원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역별 건설 생산하고 건설 투자 현황인데 이건 2013년도부터 우리가 강원도가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보면 2013년, 2014년도에 이제 투자 건설한 걸 보면은 강원도가 24.6, 제주도가 26.3, 나머지는 10자리 숫자에 돼 있었고요. 2014년도에 보면
제주도하고 0.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 투자금리나 건설, 생산 모든 것들이 지금 강원도에 집중되고 있다는 현실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국지적인 현상입니다. 강원도 전체 오르는 건 아니고 오르는 데가 있고 옛날처럼 그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이 국지적 현상으로 네. 강원도 내에서도 그를 조목조목 분석을 해서 부동산을 봐야 될 시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거나 크게는 교통망 개선 등 좀 환경적 그리고 시기적인 요인이 많이 작동을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이 시간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좀 도시 지역의 아파트는 뭐 연일 호가를 갱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급작스럽게 너무 과열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던가 뭐 아니면 원주의 혁신도시의 이제 기업 이전이라던가 여러 가지 호재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기존에 살고 계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먼저 이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건전하게 상승이 되려면은 지역 경제가 같이 활성화가 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은요, 뭐 생산 부분이라던가 취업 부분이라던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부분이 거의 없고 보합세거나 오히려 그 좀 취업률이 좀 20대나 50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일부 호재가 있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친 매매 가격으로 인해서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되실 수 있고요. 또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세입자분들 좀 고통 받으실 수 있고 또 이 건물 임대료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온 가족이 달라붙어도 좀 예전보다는 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여건 개선이 없는 부동산 이 가격 상승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시민사회단체 입장입니다. 부작용으로 자칫 경제 악순환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의견이 조금 뭐 나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요. 글쎄요, 그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면은 뭐 이거 거품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나마 서민층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거나 주거 환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걸로 쓸 수 없어서 오히려 경제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원도의 부동산을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뭔가를 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내가 삶의 질,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거나 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실질적으로 직접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거 역시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입주할 아파트가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도 사야 된다라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아파트를 예전같이 두 채, 세 채 사서 전세를 놨다가 얼마를 소득을 바라고 집을 몇 채 산다라는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오히려 내가 적정하게 수요가 많이 따라주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따라주면 가격이 올라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그때그때 적정하게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오히려 악순환이 계속 된다고 보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또 아파트를 짓다 보면 결국은 물건이 넘쳐서 가격이 보합세로 가는데 좀 더 특이한 현상은 아파트가 물건이 넘쳤다 그래서 거기서 절대 내려갈 거라는 상상은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는 않는군요, 잘. 네, 그게 이제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분양가가 거기에 맞춰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준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네. 거기에 맞춰서 더 이상 내려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크게 투기나 네. 투자로 들어가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게 필요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구입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승하는 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품으로까지 볼 단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고요. 이균호 교수님 의견도 좀 여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원도에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저렴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신규 물량이 나와야 될 물량이 30만 가구에서 40만 가구 됩니다. 그게 나와야지만 이제 유지가 되는데 강원도가 이제 155만 인구라고 봤을 때 1년에 1만 가구 정도가 신규 물량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약 한 6만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공급이 부족했던 건데 아까 경실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가격이 이제 상승하니까 부담을 느끼죠. 근데 사실상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소득 대비 주택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택 비율인데 그게 PIR인데 그 PIR이라는 게 뭐냐면 3년에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 지금 5년 동안 늘어져가지고 5년 만에 집을 사는 그런 거를 그 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른 건 분명히 맞아요. 맞는데 그런 것을 그 가격을 올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분양 아파트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들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상 아까 경제 그 다음에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이 네. 그 맞물려서 같이 동반 상승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저 PR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네. 있습니다. 사실은요. 약간 좀 중간 입장이신 것 예, 같네요. 예, 예. 그래요. 뭐 거품이냐 아니냐 뭐 이 논란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쨌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명과 암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럴 때 지자체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펼지에 따라서 이제 지역 경제가 뭐 좌우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히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권영범 사무처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면 앞서서도 그동안 강원도에 워낙 그 부동산 공급이 부족했다라는 지적이 됐어요. 뭐 사실인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고 보합에 머물러 있던 강원도 부동산 이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더욱더라는 의견도 좀 일각에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가계 경제 여건이 개선이 돼야 이 부동산 시장에서 만약에 가격 상승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뭐 더 좋은 아파트나 주택을 구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내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 특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면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그 도로교통 개선, 도로교통망에 그런 개선 효과가 있을 때마다 급작스럽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평균 한 1억 5천 정도 시세 하던 게 고속도로 들어오면서 거의 2억 가까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 복선 전철 들어오면서 2억 3천 4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레고랜드 같은 그런 호재들이 있으면서 2억 7천 8천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지역 주민들의 소득은 그만큼 개선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기존의 아파트들도 올라간다. 그럼 기존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 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만 다른 분양가는 따라서 다 올라가거든요. 그 차이를 메꾸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나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계에 갖춰본 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또 가계의 그런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지역 경기에 압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부동산 정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과거에 보면은 경춘선이 개통이 될 때 LH공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게 사실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말하자면 분양권 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주거 제한, 주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루 전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외부의 투기 세력을 몰려오라고 지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국가 정책이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 때문에 저희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이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겁니다. 그럼 더불어서 강원도에 지금 현재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들이라고 보시는지도 같이 여쭤보세요. 사실 강원도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 그 서민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좀 빈곤층을 위해서는 사실 강원도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만 해도 SH공사가 임대주택 사업들 같은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비율을 따져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던가 국민임대주택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관련 그 사업들을 좀 확대 추진을 해서 이런 분들의 좀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약간 아까 의견을 좀 달리하셨던 우리 박미자 위원 의견도 궁금하네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가 분양을 할 때 전매 제한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적정선으로 막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일건설사나 이런 큰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호황을 누리고 쉽게 분양, 호황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많이 남겨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일시적으로 분양을 빨리 하고 끝이 나야만 청소부터 분양가를 좀 적게 책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분양이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분양가를 좀 높여서 좀 장기로 가는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런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토지 가격은 차이가 날 뿐이지 건축비는 서울에서 짓거나 지방에서 짓거나 결코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분양이 잘 되는 수도권에다가 짓고 싶지 분양이 잘 안 되는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짓고 싶은 생각은 아마 별로 없을 걸로 봐서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공급이 딸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또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명분을 놓고 본다면 적절하게 그런 건설사들이 들어와서 적절하게 분양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급으로 맞춰질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지자체에서 잘 맞춰서 간다면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적정선으로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건 아파트 시장을 놓고 보면 오히려 토지 시장이나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그나마 강원도가 좀 좋아져서 그나마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고 토지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 무조건 부동산이라는 거는 매매에 의하면 수요도 있지만 또 사고자 하는 매수인도 있지만 팔고자 하는 매수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보면 3, 40년씩 농사를 짓다가 이제 와서 그걸 좀 힘들어서 정리를 해서 내가 노후 생활을 좀 보내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그대로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이 매매가 되거나 하는 거는 오르는 것도 적정성 막아야 되지만 또 매도인 입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오래 갖고 있는 거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근호 교수님.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부동산 정책.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정책이라는 건 조세 정책, 금융 정책, 거래 정책, 공급 정책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 정책이라는 건 세금, 금융 정책이라는 거는 대출, 그다음에 공급 정책인 건 공급 수량, 그다음에 거래 정책이라는 거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5년이라는 제한을 두고 그 안에 못 팔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부동산이 상이하게 틀립니다. 완전히 가격부터 모든 규모로 다 틀린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그 정책을 피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모든 정책을
다 일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정에 애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애들을 전부 다 통제하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자체적인 생활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3만 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렇다고 모든 정책을 그 지자체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지만 네.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책을 지자체한테 넘겨줘서 아까 경실련에서 걱정하는 가계 금액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이제는 지자체한테 지방 분권에서 나눠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교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일원에서 아파트 가격이 막 상승을 하거나 공급이 딸린다 그러면은 많이 짓는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금융 제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세금으로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오히려 지방에서 그 여파를 굉장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예.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책이 각 그 지자체마다 좀 더 특이하고 다르니까 그런 정책을 좀 지방으로 많이 내려보내서 지방에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저도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 적극 건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피는 거를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전부 지금 내세우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 정책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앙 정책에 대해서만 그 중앙 정책의 수도권에 대한 정책만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혼선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이 좀 어렵고 네. 누구 하나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로 오는 역할들이 그런들이 지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부라도 정책을 지방에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원도에 필요한 그 현재 부동산 정책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국가 정책에 좌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강원도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정책을 펼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 이해가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좀 이어지는 얘기 같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지금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겨우 살아나는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금 뭐 얘기가 좀 설왕설래하는 중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정부가 지금 전국 24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아파트를 신축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사실상. 근데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춘천이 또 지정이 됐거든요. 이균호 교수님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4곳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는데 이제 제가 표를 가져왔습니다. 네. 표를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24곳에 지정한 것을 보면 춘천 들어가 있고 예. 전국, 전라도, 경상도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이거는 그렇게 들어가는데 네. 여기서 대표적인 게 500가구 이상 미분양일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40군데의 그 표를 뽑아봤는데 이 표는 2016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5달 동안의 그 미분양 사태를 얘기한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또 평균을 낸 게 4월달부터 8월달까지 통계를 봤는데요. 이걸 이제 평균을 내고 보니까 이 500개 미분양만 가지고 그 예약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500개 이상 미분양되는 분이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평균치만 봐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춘천 같은 경우가 553개가 넘어갔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 전체에서 춘천만 지금 타겟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근데 이 미분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인구 대비 세대수 대비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구 대비나 세대수 대비를 얘기를 안 하면 미분양을 갖다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예산군 같은 경우는
정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그렇죠. 이루어지고 예산군 같은 있다는 경우는 말씀이시죠?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지금 8만 인구에 네. 지금 1,500 그 미분양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럴 때 그 봤을 때 지금 강원도 여기 노남표가 있는 게 강원도인데 이 강원도에서는 네. 지금 3천만 약간 그 미분양 상태가 좀 더 많이 났고요. 네. 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 상태에 지금 하위권에 예. 있기 때문에 24곳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네, 제가 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세대수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라인이요. 네. 적정 수준의 평균치입니다. 지금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그 세종시나 분양을 많이 했고요. 네. 공급이 많이 됐습니다. 제주도도. 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적정 수준 이하에 지금 분양이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세대 수 시기를 주택 공급을 보면 2006년도서부터 2017년 예상치 공급 예상치를 보면 강원도가 이게 15군데 중에서 7등, 네. 15등, 13등, 12등, 10등 이거는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인구 대비 그 다음에 세대수 대비 봤을 때 아직 물량이 부족한 네. 상태인데 네, 네.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분양을 또 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아파트들이 올라서 가계에 부담이 느낀다는 게 한 가지 그래서 공급은 하되 또 서민 대책에서 어떤 그 서민 대책에서 가계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지역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미자 위원께서는 그러면은 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조치로 어떤 영향이 강원도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는 지금 춘천에서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이 계속 질문이 옵니다. 이거 내가 집 하나 사는데 이거 대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되면 3, 4개월 뒤에 다시 미분양 아파트가 없어지면은 이거는 신축을 하거나 그런 아파트에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준다라는 의미인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든가 아파트를 하나를 사면서 아니면 하나를 더 사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발표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좀 위축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전혀 미치지 않는 영향입니다. 미친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택 도시공사에서 보증을 서주면 이자율이 좀 높아져서 나중에 더 중도금 대출이나 이런 거를 받을 때 이자 부담이 조금 더 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춘천이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발표가 났다라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부동산이나 또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거에 뭐 하여튼 체감 온도는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더 언론에서도 발표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또 서민들 입장에서 이런 걸 모르는 부동산 정책을 모르는 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언론에서 좀 뉴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속내를 정확하게 알고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든 전국적인 내 공급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전국 어디든지 한 군데씩 지정을 해서 지금 지정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볼 때 대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더 심각합니다. 예. 그런데도 거기는 대구는 선정이 안 됐어요. 이런 분들을 봐서는 어떤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국에 그거를 분포를 하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던졌는데 그게 춘천이 걸려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권용범 사무처장의 의견이 이쯤에서 궁금해집니다. 네. 좀 의견을 같이 하실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보실까요? 저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네네. 사실은 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특히 수도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현재 분양에 나서고 있는 건설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건설사들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지역 단위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교수님이나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사회에 오히려 혼선이나 혼란만 가중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할
하면서 이게 사실은 지금 가계부채, 부동산 문제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뉴스가 연일 타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미봉책으로 나온 그 대책이 평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의 여건들은 전혀 그 세세하게 파악을 못한 채로 어떤 지역은 기준에 따라서 이미 포함이 됐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대구 같은 경우에 안 돼 있거나 강원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상황인데도 그냥 일괄적으로 끼워넣기 식으로 포함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좀 이번 그 관리지역 지정은 좀 네.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리지역 지정이 좀 계속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그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까? 네, 어쨌든 간에 앞에서 3개월이나 5개월의 평균을 내서 미분양 아파트가 많으면 관리지역으로 하고 이후에 또 3개월이나 5개월의 평균치를 내서 이게 줄으면은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은 일단 춘천이 그나마 시내권 안에 재건축 아파트가 두 단지가 일시에 거의 3,000세대를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나는 좀 더 먼저 하고 한 6개월 차로 늦게 네네. 했지만 그게 어쨌든 간에 조합원들이 반 이상이 거기서 소비를 했지만 그 나머지가 그나마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만 춘천이나 강원도에서 크게 부동산에 투자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분양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떨어졌고 그 미분양 아파트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 지역으로 묶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좀 너무 억지스럽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그렇게 발표가 나면 그걸 좀 더 세세하게 시민들한테 좀 더 언론에서 자세하게 네, 이렇게 네.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네네. 전부 다 이렇게 좀 학계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언론이든지 해서 우리 지역은 아니라는 거든지 이런 걸 좀 연구를 하든지 해서 좀 우리 시민들한테라도 알릴 건 좀 알려야 되지 않냐 저 그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가장 그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신 것 예. 같아요. 말씀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책이 모든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데 네.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을 지금 각 도에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입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지금 당장에 뭐 교수님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지금 바꾸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당장 바꿔질 일이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걸 알고 인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그 현실에 맞게끔 수요나 공급이나 이런 거를 적절하게 맞춰가야 그게 정상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지면 덧없이 좋지만 네. 중앙정부가 그게 빨리 바뀌어지지 않으니 그걸 너무 탓만 하지 말고 오히려 각 지자체에서 그걸 알고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부동산 정책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만 같으래도 지금 뭐 각 지자체에서 강원도 전체를 놓고 보면 뭐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춘천 대비 지금 현재 인구가 28만 3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7년 전, 8년 전에 보다는 한 10,000명 정도가 지금 늘었는데요. 네. 전에는 1년에 뭐 이렇게 2,000명 이렇게 늘던 게 지금은 급속도로 한 달에 뭐 지난달 같은 경우 200명 늘었으면 쭉 200명씩 느는 게 아니라 200명, 400명, 600명 이렇게 느는 게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30만 인구가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이 부동산이라는 게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향후를 앞을 내다보고 적절하게 수요를 맞춰줘야 네. 되지 않냐. 공급을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수요가 이제 더 늘 말씀드립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 대출 상품이죠. 이 보금자리론의 대출 자격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실상 연말까지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정책인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유에서거든요. 이 조치는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책에 서울 수도권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지방은 보금자리론에 의해서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출을 좀 많이 받고자 하면은 1금융, 2금융권에서 상금융권으로 이자를 좀 내고 가거나 이렇게 지금 보금자리 그게 수도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아주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도 강원도 부동산 시장
어렵습니다. 한참을 내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질문이고 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지만 좀 드려보죠. 이균호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향후 강원도 내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데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이슈가 있어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근데 단기 이슈라는 게 있고 장기 이슈라는 게 있습니다. 단기 이슈는 뭐냐면 교통망이라든지 지금 강릉에서 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기 이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그 사회의 변화, 인구,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사회 변화 이런 것들 장기 이슈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는 은퇴자들, 그 다음에 외국 투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서는 그런 것들은 장기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망이 개선되는 건 단기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단기 이슈와 장기 이슈를 두 가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우리 강원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예를 들면 지금 홍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귀촌 특정지구로 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을 봐서 지금 사회 변화,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을 봐가지고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분명히 또 갈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빈부 격차가 벌어지듯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도 분명히 갈라지기 때문에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대책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강원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내준 정책을 그냥 기대고 거기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우리끼리라도 소국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경실련 쪽에서도 나오셨지만 경실련 쪽에도 그런 속 내용은 정부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를 말씀드려서 경실련도 그런 내용을 알고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경실련 역할 얘기가 나온 만큼 권용봉 사무처장께 바로 여쭤보죠. 역할에 대해서 또 앞으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강원 지역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아까 두 분 말씀 주신 것처럼 건전한 수요가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여러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투기 수요가 일부 유입돼 가지고 오른다거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경실련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데요. 먼저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부동산 임대 수입에 대해서 적정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 아직도 과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과세가 안 되다 보니까 주택 임대 사업에 이제 투기 자본들이 손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선분양제를 하지 않습니까? 짓기도 전에. 그러면 이 건설사가 어느 정도 튼튼한 내실을 기한 건설사들이 이걸 지어놓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들이 이런 아파트를 짓겠다고 먼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건설사가 튼튼하지 않더라도 분양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건설사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 겁니다. 그래서 후분양 제도로 바꿔서 건전한 건설사가 건전하게 건설한 아파트를 소비자들이 이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분양원가 같은 부분들이 철저하게 공개가 돼야 된다. 저희 이제 중앙경실련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에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40% 가까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한다? 이런 부분은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또 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정책이라던가 이런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사회 여건과는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의견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경실련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데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주로 이제 정부 정책 네, 위주의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그 와중에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부동산 한숨을 정책이라는 쉬시네요. 게 네. 그 지자체에서 뭐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책들 중에서 그나마 서민들의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뭐 임대주택 사업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원도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면은 여러 부동산 그 가격이 상승하는 중에서도 서민분들의 이제 주거 안정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만 도과해줘도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서는 우리가 자주 만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뒤로 얘기를 조금 그럼 요 질문을 좀 드려보죠.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지역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 역시 재건축, 재개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파도 또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지방공사를 앞세워서 이제 지역 개발이라는 빌미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동산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분 답변을 들어볼까요? 그렇게 역시. 예.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춘천이나 뭐 원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도시는 계속 늘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기업 도시나 이런 걸 유치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토지를 미리 정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는 지자체에서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를 반대급부로 거기에서 진짜 영향을 많이 못 받는 그 분들이나 네. 서민들 진짜 그 독거노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적절하게 배분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크게 없을 문제가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음. 너무 들어오는 예. 소득이 없으면서 너무 100%라는 것도 서로 안 알겠습니다. 맞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는 네. 투명하게만 한다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권영범 사무처장님 지금 그 이런 그 지역 개발이라는 이유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휴먼시아 춘천의 휴먼시아 사례로 말씀드렸던 그 지역 주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 분양할 때 기준에 그 지역 주민 우선적으로 이 그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예. 그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걸 하루 전으로 해버리면 전날 네네. 이사 와가지고 다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개발공사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분양료를 저조하면 그 부담이 다 개발공사로 돌아올 텐데 이러면 분양 활성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적정한 규모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적정한 규모로 해서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여기에 이제 분양시장에 이제 뛰어들 수 있도록 뭐 6개월이라던가 3개월이라던가 이런 주거 제한을 둬줘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도외시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자체에서 꼭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도 특히 없지 지자체가 않아요. 나서서 하는 분양에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느덧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돼서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저 네네. 그러면은 네. 그 못다 하신 말씀 조금 짧게 듣는 시간 가지면서 한 분당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먼저 그 이규 교수님. 공사에서 뭐 분양을 뭐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공사 자체에서 분양 단가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려 하더라도 그 돈을 바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분양을 누가 받느냐? 돈 있는 사람이 받아서 돈 없는 사람한테 또 세를 놔요. 그러면 그 민간만 그 고분양이라 하지 말고 주공 자체에서도 그 단가를 내려야지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거진 민간하고 같은 단가에 분양을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또 한 가지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좀 그 자주 그 지적되는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셨네요. 네. 덧붙여서 끝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십니까? 아, 마무리. 네,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강원도 분들이 그동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집을 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사회 변화가 강원도가 변하고 있다는 걸 모두 다 느끼십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습득도 하셔야 되고 부동산을 가지고 정보를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부동산 공부를 꾸준하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미자 위원님 좀 네. 짧게 마무리 쳐보죠.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강원도가 늘 이제 어떤 투자를 가면은 제일 막차를 탔다. 뭐 이런 얘기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부동산 정책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는 수요와 공급에 그냥 맡겨놓고 어느 정도 그 경제의 원리에 좀 더 한 50%는 맡겨져야 된다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너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고 이거를 막는다고 하면 그거는 금방은 그렇게 될 수 있으나 향후 지나면은 거기에 오히려 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수요나 공급 또 돌아가는 이렇게 그 소득 수준에 맞는 경제 원리에 네. 그냥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영범 사무처장님. 예. 그 주거권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도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그 부담에 고통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강원도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 정치권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진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중앙정부에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정책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강원도 부동산 정책 또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과거 역대 정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문제였고 또 그만큼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정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도 지자체에서도 또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부디 서민 생활이 안정화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안녕히 계십시오.